자, 일단 체포는요, 피의자만 해당이 됩니다. 구속은요, 피의자 구속도 있고 피고인 구속도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체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는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체포 구속 제도가 모두 있다고 해서 구속시킬 때 반드시 체포를 시킨 다음에 구속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시키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이 반드시 체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체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체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체포 영장에 따른 체포가 있잖아요. 근데 영장이 없는 체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라고 해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를 배우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정되는 것이고 원칙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통상체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말하는 체포를 통상체포라고요. 뜻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체포 영장에 따른 체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반드시 긴급 현행범이란 말을 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다면 영장에 따른 체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 끊어버리죠. 현행법은 법원의 피고인 구속을 법조문에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피의자 체포와 구속에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나중에 법조문 공부하실 때 이것을 알고 법조문을 공부하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 영장에 따른 체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의 취지 읽어보시고요. 바로 요건 내려갑니다. 자, 법조문 중요하죠. 자, 1항 체크하시고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에 규정한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 여기서 빨간판 한번 들어보세요. 응하지 아니하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걸 한마디로 불응이라 합니다. 불응.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요. 또 응하지 아니할 우려. 자, 우려도 됩니다. 됐어요? 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 검사는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영장 받아서 체포할 수가 있고요. 경찰은요. 경찰도 바로 검사처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현행법상 되질 않아요. 그것은 헌법에 우리나라 최고법이라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검사처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에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형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 관계, 보안 관계에 있지만 헌법 자체에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경찰은 법원에 청구를 못하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를 해서 영장 받아오면 경찰이 그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 그대로 숙지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또 봐야 될 것이 자, 첫 번째 줄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가 아닙니다. 있고죠, 있고. 있고란 말은 and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 즉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라는 말은 즉 이 플러스라고 했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체포를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라는 의미로 해석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법조문에서 읽었듯이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넘겨보시게 되면 상당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저 수사 개시할 때 그쵸?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혐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혐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서 객관적 혐의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혐의 상당성은 구속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같은 수준을 말합니다.
이것을 동일설이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물론 약간의 소수 견해도 있긴 한데 다수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과 같은 수준의 상당성을 요한다. 즉 무죄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 체포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막 수갑 채우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체포 사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 색깔 달리해서 도망이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는 체포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 사유예요. 구속 사유이지 체포 사유가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죠. 자, 다시 한번 전문 갑니다. 이것은 뭐였어요? 이것은 1항이었잖아요. 이건 1항이었죠. 그렇죠? 1항이었고 그 다음 지금 볼 것은 2항입니다. 2항. 자,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일단 끊어보세요.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영장 발부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려면 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데 명백히 체포 필요성이 없을 때는 발부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그 말은 자, 쭉 내려오세요. 웬만하면 다 발부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말하는 체포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를 할 때 필요한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 말은 웬만하면 다 끊어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럼 이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어떤 얘기냐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와 관련해서 규칙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여기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가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것 가로 열고 닫고 이게 바로 뭐다? 필요성이다는 얘기죠. 그쵸? 즉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기각이다. 즉 이러한 것만 없다면 즉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그때는 영장 끊어주죠. 영장을 끊어주는데 도망할 염려도 없고 증거할 염려가 없다면 그때는 굳이 영장을 발부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할 염려가 없다는 것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를 밑줄 그어놓고 요 관련된 사례가 밑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경미범죄 특칙 갑니다. 자, 이 경미범죄 특칙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에서 자, 체포 영장에 따른 체포에는 이 경미범죄 특칙 규정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숫자 알아두셔야 돼요. 50만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 색깔 달리해서 주거가 없거나 동그라미 1번 주거가 없거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됐어요? 요 밑줄 여기 밑줄 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경미범죄 특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불응이잖아. 불응. 한마디로 말하면 불응이잖아요. 불응은 경미범죄의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데 불응할 우려는 없어. 우려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됐고.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색깔 칠해 볼게요. 자, 됐고. 뭐 50만원짜리는 굳이 뭐 색깔 칠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색깔 칠하시고 다른 색깔로.
자,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유랑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자, 절차 갑니다. 자,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가 청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사항을 보시면,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 관할지방법원 판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장 발부 전담 판사입니다. 하는 일이 영장 발부해주는 이 일만 합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수임 판사라고 하죠. 우리 TV에서 많이 보죠. 우리 지금 정치인들 보면 그 서울지방법원에 오늘 영장실질심사 심사가 있는데 뭐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2, 3시에 넘어서 영장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최근에도 많이 정치적 이슈로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담당 판사의 신상 프로필이 쫙 공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 색깔이 과연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발부 그 판사는 학력이 끝장납니다. 그렇죠? 학력이 짱짱하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 상당히 좀 판사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간대요. 그래서 이 관할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장 전담 발부 법관이다.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이 조문이 이 221조의 5, 이 조문이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이 조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먼저 1항 체크할게요. 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때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찰청에다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검사 A가 있어요. 근데 그 검사 A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럼 수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이 이 검사 A를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고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검사 B에게 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이 사람 혐의가 있으니까 영장 끊어달라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혐의점이 있으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검사가 알고 보니까 뭐 검사가 몇 명 되겠어요? 검사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경찰은 15만이지만 검사 몇 명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알고 보니까 다 동문이고 막 옆 동네 친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같은 동지도 느끼고요. 혐의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장 청구를 안 해버려요. 그럼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 경찰이 화가 나죠. 그치? 분명히 혐의점이 있는데 그래서 만든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 한 예로 이걸 든 거예요. 반드시 뭐 경찰이 검사만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일반 민간인도 막 수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화가 잔뜩 난 이 사법경찰관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는 이것을 고등검찰청에다가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얘 야가 청구 안 한다. 그 왜 청구 안 하는지 좀 심사 좀 당신네가 상급기관이니까 좀 심사 좀 해달라. 이렇게 고등검찰청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CF입니다.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 심의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에 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 들고 간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항 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뭘 둡니까? 영장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답니다. 둔다. 의무적이다. 둘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숫자까지 좀 알아두시고. 형소법 조문이기 때문에 형소법 조문은 깡그리 다 숙지해야 됩니다. 뭐 하위법이라면 약간 모르는데 법이니까 형소법이다 보니까 숫자까지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사항 볼까요? 사항. 사법경찰관은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누가 나와요? 누가 출석을 해요? 사경이 나오는 거예요. 사경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경이 나오는데 이 1항에서 말하는 검사가 지금 영장을 청구하지 않잖아요. 이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할 말이 누가 할 말이 있는 거야? 경찰이 할 말이 있지. 화가 난 사람이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지 않는 검사는 나올 필요 없고 사경이 나온다. 그래서 요 사항 조문을 검사 또는 경찰, 검사 및 사법경찰관 하면 틀립니다. 경찰만 나오면 됩니다. 경찰만 나온다. 자, 나머지는 됐어요. 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색깔, 고등 색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영장 청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동그라미 쳐봐요. 검은색으로. 서면으로 하지. CF 구술 안 됩니다. 서면 또는 구술도 안 됩니다. 무조건 서면입니다. 그 서면이라는 것이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체포영장 청구서 나와 있지. 이게 서면인 겁니다. 그 영장에다 뭘 적어요? 이걸 적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를 쫙 적는 거예요. 쫙 적는다. 적을 게 많지? 자, 올라가서 나머지 건 보시고요. 규칙 1항 체포영장 청구에는 체포사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눈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자료도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다음. 자, 영장에 뭘 적을까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면 적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성명이 분명치 않다면 인상체격 등을 적으면 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이름 적고요. 죄명, 범죄사실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4호가 7일인데 이 7일이 뭐냐면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이 7일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인데 이 7일을 만약에 넘잖아요. 그러면 그 넘는다는 영장이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로 한다면 7일 넘는 숫자 뭐 한 달짜리 끊어달라, 2달짜리 끊어달라. 그러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여러 통 영장을 청구하면 여러 통 필요하다고 그 취지 및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치 구금할 장소 어디다 인치 구금할 것인지 그거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는 읽어봤죠? 방금 앞에서 읽었잖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실에 대해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범죄 사실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으면 적는 거예요. 없으면 안 적는 거고요. 자, 체포영장 발부를 봅니다. 자, 면의 조문. 자,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장을 발부하고요. 체포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밑에 보면 기각 결정한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세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구속영장과는 달리 그랬습니다.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현행법에서는 체포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없어요.
구속영장은 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실질심사 제도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장 발부 결정. 자, 올라가면 2항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잖아요. 2항에서는 영장 발부 필요가 없을 때는 기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 발부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불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항고나 준항고가 일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쵸? 항고 밑줄 그시고 X, 준항고 밑줄 그시고 X.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항고, 준항고는 안 되지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로 닫고 뭘 할 수 있어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 적부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항고, 준항고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꺽쇠 2번에 반복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자, 밑에 항고 밑줄 그시고 X, 항고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말은 항고가 안 된다고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수명복관의 구금에 관련된 재판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말은 준항고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무지무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깔을 칠할게요. 여기 색깔, 여기 X까지 색깔입니다. 여기까지 색깔, 무지 출제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영장 방식법입니다. 체포영장의 기재사항이나 방식은 구속영장과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 자, 밑에 각주 설명해 놨는데 여기 각주 4번을 보면 준용 규정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구속영장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대신 읽을 때에 구속을 체포로 읽고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문에서 75조 구속영장 방식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요? 체포영장 방식 이렇게 읽으라고요. 자, 그럼 1항. 자, 체포영장에는 그쵸? 체포영장에는 피고인을 뭘로 읽어요? 피의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피의자의 성명 등 이런 것을 또는 유효기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그쵸? 그 다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그쵸?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영장 발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렇죠? 그러면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2번이든 3번이든 이것도 영장 발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이든 주거든 뭐 거기에 구속받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써라 이겁니다. 자, 됐고. 자, 영장 방식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네. 영장의 유효기간은 며칠이다? 7일 동그라미. 7일이 가장 이제 원칙이죠. 원칙. 근데 제가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7일이 넘을 때는 넘는 기간을 필요로 할 때는 영장에다가 그 취지 및 사유를 적으면 7일 넘는 영장을 끊어줍니다. 그쵸? 뭐 7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7일마다 계속 영장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끊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일단 끊고요. 법원이나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이 넘는 기간을 끊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사는 그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